그래서 저는 조금 노인 일자리의 관점에서 노인 돌봄 서비스의 어떤 부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연계를 하는 게 좋을지 조금 고민하는 그런 토론을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마침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노인 일자리와 관련된 아마 인력개발원 쪽에서 오신 분들도 많고 한 것 같아서 노인 일자리 사업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현황을 하는 부분을 약간 생각을 하겠지만 아무튼 저희 관점의 출발점은 양난주 교수님이 노인 돌봄 서비스를 시작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노인 일자리 쪽에서의 관점에서 노인 돌봄을 연결하는 그쪽에서 오는 방향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이 노인 돌봄 서비스하고 노인 일자리를 연계하겠다는 이 아이디어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이 고령화 시대에 그리고 굉장히 방향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방법론이겠죠. 이 둘의 연계를 검토하기 일단 노인 일자리의 특성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될 텐데요. 발제문으로 보면 이제 22페이지, 23페이지와 관련돼서는 그야말로 현황이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고요. 24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노인 일자리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고 또 양적으로 어떻게 확대되고 있는지는 이제 저희가 다 이해를 되고 있는 바인데 그 확대되어 가는 과정에서 이제 인력도 더 많은 노인들 참여시켜야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서비스를 또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관점에서 이 노인 돌봄 서비스라는 영역은 상당히 이제 중요한 맥락이라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결론의 얘기를 먼저 끄집어서 말한다면 아까 이제 양난주 교수님 맨 마지막에 던지신 이제 그 쟁점 있잖아요. 보충적이어야 할 것인가, 양적인 보충이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서비스 유형에 대한 보완적인 접근이 될 것인가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보완, 제 오타가 뒤에 나 있겠는데 보완적 관점에서 노인 일자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거의 기본적인 출발은 뭐냐면 노인 돌봄의 아까 다차원성을 이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그 비전문적이고 비공식적인 영역에 의해서 또한 비교적 뭐라고 해야 되죠? 이 전체를 커버할 수, 돌봄의 전체를 커버할 수 없는 쪽에서 뭔가를 양적인 부분 띄어서 만든다는 것은 전체적인 돌봄의 질을 낮출 가능성이 상당히 불안정성 낮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돌봄의 여러 가지 차원들 중에서 기존의 공식적인 영역으로부터 미처 그것까지 욕구를 충족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이 노인 일자리 쪽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기본적인 관점입니다. 어쨌든 기존의 노인 일자리 쪽에서 경험을 이제 보자면은 이제 이 부분은 제가 2017년 작년에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된 이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현장에 계신 분들의 FGI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제가 정리한 부분 중에서 노인 서비스랑 관련된 부분만 약간 이제 추려본 건데요. 또 그 1년 사이에 또 많이 현장에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을 좀 감안해 주시고 일단 첫 번째는 노인 일자리에 참여 대상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취약계층 우선이라는 기초연금 수급자라는 이제 점이 있는데 그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근로 역량이라는 측면이 반드시 꼭 일치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상당히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근로의지도 있고 역량도 있으신 분들이 반드시 취약계층이 아닌 상황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건강이 그렇게 좋지 못하시거나 이런 경우들이 이제 있을 수 있어서 올해는 아마도 그런 면을 좀 감안을 해서 선발 기준의 활동 역량이라는 부분을 이제 조금 더 명시한 것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아무튼 이제 그런 이 미스매치라는 부분들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무언가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이제 하려고 할 때에 이제 제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보면 이제 건강하지는 않으시지만 소득을 좀 더 받고자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그런 분들을 사실상 어떤 일을 제대로 그 사업 자체를 해보려고 할 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보면 별로 적합하지 않고 오히려 경제적 욕구보다는 진짜로 내가 이 일을 해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상당히 끌어올 필요가 있다는 지적들도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노인 돌봄 서비스의 경우에 돌봄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돌봄 제공하는 사람의 건강 그리고 전문성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노인들로서 이러한 요건을 맞추는 게 별로 쉬워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이 아이 두 개를 연결시켜서 그걸 더 확대하겠다는 아이디어 자체는 상당히 아이디어하지만
현실 속에서 그게 이제 이루어지는 건 이 대상자의 미스매치 때문에 지금 봤을 때 가장 큰 이제 문제일 수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오늘 발표 두 번째 발표가 노노케어에 대한 부분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노노케어라는 부분이 어찌 보면 현재 노인 일자리 중에서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이 노인 돌봄 서비스랑 이 노인 일자리가 연결되는 그 지점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제 막상 이제 거기서 봤을 때에 이 방식 자체, 그러니까 노인 케어라는 것 자체를 개별 그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는 곳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1대1로 이 사람들이 서비스 제공하게 하는 그런 포맷을 갖추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는 않아 보였고, 그래서 그 노노케어가 현장에서 발전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서비스를 노노케어로 대체하는 형식의 어떤 현장화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걸 이제 볼 수 있었는데, 예를 들면 독거노인 밑반찬 배달 서비스가 원래 있었던 서비스였고 그걸 자원봉사자가 했던 것들을 이제 노노케어로 대체한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현장화들이 많이 나타난 걸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이런 식의 서비스가 더 확대된다고 했었을 때에 그 확대되는 과정에서는 그 아이디어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데다 그냥 맡겨서 더 확대라라고 하는 건 굉장히 무리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 제가 이 제안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전체 돌봄 체계 속에서 일부분을 이렇게 띄어서 만든 그런 형태로 현장에서 뭐가 필요한지를 발굴해서 그걸 약간 연구를 해서 그 몇 가지의 사업들을 이제 표준화시켜서 제공해주는 그런 과정이 이제 반드시 필요할 거고, 아마도 그거를 노인인력개발원이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일자리 난이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수당을 받는 현재의 구조 자체, 노인 일자리 구조 자체가 노인들이 이제 형평성 문제 그리고 쉬운 일이 좀 더 몰리고 더 쉽게 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힘들거나 전문성 그리고 좀 더 책임성이 요구되는 그런 일에는 모집이 어렵거나 이제 형평성 문제가 자꾸 제기될 수 있는데, 이 돌봄 노인 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돌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조금 더 그 책임성이라든지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한계, 지금 이런 한계들을 고려한 상황에서 서비스를 엮을 필요도 있고, 또한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것도 장기적으로 같이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약간 전문성을 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노인 일자리 사업과 그 다음에 노인 돌봄 서비스를 좀 더 연계를 더 강하게 하고 싶다. 노인 돌봄 서비스에서 좀 더 많은 역할을 이 노인 일자리에서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실 지금의 대상자 선정 방식 이런 걸 조금 넘어서는 이게 그냥 전문성이 더 필요해지고 하기 때문에 필요할 수 있겠다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현재의 노노케어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지금 현장에서 많이 나왔던 예를 들면 청년 노인에 대한 모니터링이 어렵다든지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 현장에서 이제 이 노인 일자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기를 어떠한 예를 들면 뭐 초등학교 예를 들면 급식하는 곳 아니면 뭐 어린이집 이런 데 파견을 하는 방식은 굉장히 관리하기도 편리하고 모니터링이 쉽고, 이제 이런 장점이 있는 거에 비해서 이렇게 1대1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면 진짜로 1대1로 제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아니면 저분이 그냥 했다 치고 돈을 받으시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죠. 그래서 돌봄이 기본적으로 이런 식의 문제를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본적인 방향은 돌봄 체계가 기본적으로 있다고 전제를 하고, 그 체계 안에 예를 들면 뭐 어린이집에 하나를 보내는 방식으로 하는 것처럼 어떤 시스템이 있는 와중에 노인 일자리 사업을 그 중에서 일부의 서비스를 보충적으로 연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기본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5페이지로 가면 단기적인 고려 사항들을 보면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뭐 돌봄 서비스 제공이라는 것 자체가 현재 노인 일자리 인프라, 참여 인력의 이슈도 그렇고 돌봄 서비스의 성격도 그렇고 두 개를 다 감안을 할 때에 보완적인 돌봄사를 한정되는 게 지금 단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면 노인인력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굉장히 명확하게 이제 개발할 필요가 있고 이제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러면 이제 어떤 여지들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노동 강도가 높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은 사실상 어려운 거죠. 예를 들면 장기요양보호사 같은 이제 이런 일들을 노인자산과 연결한다 이건 사실 거의 어렵고 다만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이런 일들을 예를 들면 이제 프로그램화를 시켜서 그거를 상당히 복지관이나 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에서 관리하고 매니지하고 할 텐데 굉장히 용이한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운영을 한다면 그건 가능할 수 있겠다. 다만 이제 돌봄의 특성인 정서적인 부분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 지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 참여하는 노인들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노인 일자리 사업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65세가 딱 되어서 갑자기 들어오신 분들이 사실은 이제 보다는 어찌 보면 연속성 그 전부터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그 장기요양보험이 10년 도입돼서 10년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돌봄 제공을 하셨던 요양보험 쪽 보호 쪽에 계셨던 분들이 인력이 노화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분들이 이제 중간 단계 혹은 일선에서는 이렇게 나오셨지만 그런 분들은 사실 전문성이 어느 정도 있고 경력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먼저 이제 이렇게 그런 사회 서비스 인력들을 먼저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뭐 재능 이런 쪽을 통해서 활용을 한다든지 혹은 그런 분들이 조금이라도 어떤 교육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의 그 적극적으로 그런 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이제 들고요. 네, 그다음 정리를 해주시죠. 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도 노인 일자리 참여 난이도에 따른 수당을 차별화도 궁극적으로는 이 서비스를 증가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노인 일자리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돌봄 서비스 체계 여기서 사실은 이 얘기를 굉장히 제가 여러 번 했지만 다음에 토론을 하실 이제 교수님의 표현으로는 커뮤니티 케어라는 큰 틀 안에서 어떤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이거는 떼어서 노인 일자리에 맡길 수 있는지 여지들을 찾아내는 그런 방식으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노인 일자리의 방향성에 따라서 이 여지들이 되게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예컨대 얼마나 참여율을 보편화시킬 건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는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뭐 4~5%밖에 참여를 안 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정책적인 상징적 의미가 되게 크고 확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점점 일자리 자체가 우리가 알다시피 늘어나지 않는 구조로 갈 거잖아요. 뭐 4차 산업이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건강한 노인들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의미 있는 일자리, 의미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익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 그거에 맞는 수당을 제공하는 그런 참여 소득의 형태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참여 인력 자체의 보편화, 지금은 이제 기초연금 수급자에 한정되어 있지만 점차적으로 그 부분도 보편화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때가 된다면 이제 좀 더 적극적인 방식의 연계, 노인 돌봄 서비스와 노인 일자리의 연계를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면 약간 미래지향적이긴 하지만 지금도 분명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복지 테크놀로지가 결합이 되면 이 노인 돌봄에서 노인 일자리가 좀 더 통합적인 노인 돌봄 서비스에 결합될 여지가 상당히 많아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아까 독거 노인 관리 시스템 같은 시스템이 갖춰지면 그 시스템을 관리하는 곳에서 어떠한 부분들, 예를 들면 위험 신호가 오는 것들이나 아니면 조금 요추이 되는 어떤 그런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이제 보내서 아무도 묻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보다는 훨씬 체계적인 방식으로 결합될 여지가 이제 있을 거다. 그런 여지도 같이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